저는 1932년생 류영봉입니다. 집에 나는 90세입니다. 대구에서 학교 다닐 때가 6.25를 겪었는데 그때 나이는 19세,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부산의 깡통시장은 류영봉 씨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뭐좀 드릴까요? 돼지국밥. 밥 말아서 드릴까요? 예. 편히 쉴 곳도 배불리 먹을 것도 없던 시절, 돼지국밥은 피난민들에게 든든한 한 끼였습니다. 그때도 이제 돼지국밥이 유행됐죠. 그때도요. 왜냐하면 제일 쉽게 먹을 수 있고 영양가 많은 음식이 돼지국밥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난민들에게는 기호식입니다. 기호식 때 많이 먹었지요. 예. 6.25 전쟁이 발발하자 1950년 8월 대구에서 입대한 류영봉 씨. 학교 가다가 노상에서 경찰관 아저씨한테 징집됐습니다. 왜냐하면 검문을 걸려가지고 말이죠. 2,000명이 이제 100명 단위로 분리해가지고 수륙에 타가지고 부산까지 갔습니다. 부산 항해 가니까 당신네들은 앞으로 유엔군이 되는데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Korean Augmentation to the US Army거든요. 그래서 어제 말을 카투스 일기생들입니다. 그리고 군번도 K군으로 나갑니다. K군으로. 징집 당시 나이는 겨우 19살. 교복을 채 벗기도 전 6.25 전쟁에 참전하게 된 류영봉 씨. 일본에 있는 미 육군 제7사단 훈련 캠프로 가기 위해 들른 곳이 바로 부산항입니다. 일본 여객선이 정착되어 있는 게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 지시대로 우리 떴고 알 수가 없었고 물을 볼 수도 없고 그때 명령대로 움직였습니다. 아득히 먼 70여 년 전 일이지만 그날을 아직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겁 같은 건 안 나고요 말죠. 그런데 단지는 내가 집에 연락 못해서 왔는 게 이제 그게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 어머니 나를 때문에 걱정 안 하시겠나 그것만 생각했지 딴 건 생각 안 했습니다. 그냥. 부산항을 출발한 배는 일본 요코하마항에 도착하고 미 7사단 훈련기지에서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게 됩니다. 훈련 직후 전투의무병으로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한 류영봉 씨. 학생 신분으로 맞이한 전쟁은 한없이 처참하고 비극적이었습니다. 미 제7사단이 인천 상륙작전에 투입되는 보병부대인데 그래서 병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의 미 제7사단의 절반 가까운 그런 병력의 규모를 차출을 해서 일본의 후지산 훈련소가 있어요. 기본적인 교육을 받도록 해서 그 병력을 배속을 시켜서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진행하게 됩니다. 전우들과 함께 생사를 넘나들었던 3년간의 전쟁. 그 기억의 파편들은 박물관처럼 벽 한쪽을 가득 메우고 있고 고스란히 류영봉 씨의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말죠. 내 아버지가 이렇게 싸웠다는 것을 말죠. 알리고 싶고 또 기록물을 내가 이게 남기지 않았다면 말죠. 이 다음에 내가 죽었으면 아무도 모르고. 특히 장진호 전투에 참전했던 카투사의 자료가 많은데요. 그중 유독 눈에 띄는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저기 있는 저 지도를 내가 그렸는데 제가 겪었던 저의 스토리를 다 내 생각에 다 적었습니다. 저기요. 빼곡히 적힌 전쟁의 기억들. 오랜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전쟁의 순간들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북한군은 무서운 기세로 낙동강 유역까지 내려왔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1950년 9월 15일 새벽 미 해병대가 인천 해안으로 돌격했습니다. 작전명 크로마이트,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후 승기를 잡은 국군과 유엔연합군은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가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거 개마고원 지나가가지고 산소갑산 여기 지나서 이게 해산전 여기 압록강 여기 압록강입니다. 여기. 전쟁이 끝나서 모두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어른까지 깨무면서 우리가 이제 나부 통일된다는 것을 말죠. 이 만세까지 부르고 있는데 미군들은 이제 한국 정치 끝나면 자기는 일찌감치 미국에 돌아갈 수 있다. 웬걸 3일 만에 중공군이 한국전에 참전해가지고 북한의 임시수도 강계를 점령하기 위해 진출했던 미해병 1사단은 실로 엄청난 수의 중공군과 맞닥뜨리게 되고 연합군보다 10배나 많은 중공군 7개 사단에 포위돼 집중 공격을 받게 됩니다. 산악을 넘어야 되는데 산악을 어떻게 넘습니까? 애정실 때 만들었던 강부들이 사정했던 수송, 장비에 인원 수송을 했던 그것을 밤새도록 하고 있는데 3일 만에 넘어왔는데 도착되는 곳이 장진호였었습니다. 장진호에. 장진호 전투는 한국군이 아닌 미군과 중공군의 전투였습니다. 17일간 진행된 전투에서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끝내 후퇴해야 했던 전투. 장진호 전투를 벌인 미 해병 1사단과 미 7사단은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살아남은 장병들은 뿔뿔이 흩어져 얼어붙은 장진호를 걸어서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제일 큰 전투는 장진호입니다. 2주 동안 신발을 못 벗었습니다. 생사를 말죠. 장담 못하게끔 우리 전투가 있었는데 다리에 다친 사람들은 꼼짝 못하고 그대로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30도, 35도 되는 추위에 그때 동상이 되어버린 거래요. 그러니까 부상당 심하게 다친 사람은 동상으로 죽어보고 말죠. 동료들이 많이 또 희생됐습니다. 연합군의 피해는 컸지만 중공군의 공세를 늦춰 10만여 명의 피난민을 구출한 흥남 철수작전의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70여 년 만에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147구의 영웅들. 6.25 전쟁 당시 북한 지역에서 전사한 호국 영웅 147구의 유해가 북한으로부터 미국을 거쳐 70년 만에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특별한 귀향에 후배들은 예우를 다해 맞이합니다. 7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한시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선배님들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군부이 완전히 포위하겠습니다. 6.25 전쟁 당시 북한 땅에서 싸우다 쓰러져간 병사들. 지구 반바퀴를 돌아 마침내 조국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유인을 찾았으니까 말이죠. 고맙고 나는 운이 좋게 살아나왔지만은 미안한 마음만 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네들은 전사를 했기 때문에 했지만은 우리들 남아가지고 이런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당신들 덕분이다 하는 것을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안할 따름이죠. 누군가의 든든한 아버지, 사랑하는 남편, 듬직한 아들이었을 호국 영웅들. 당연히 찾아야죠. 왜 그러냐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인데 빼라도 찾아가지고 참 목이 민다. 목이 그냥 영원히 참 모세이지요. 다음은 복귀 신고가 있겠습니다. 차렷! 중기성 신고합니다. 이등중사 유영봉 외 147명은 2020년 6월 25일을 기하여 조국으로 복귀 명을 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충성! 바로
추운 곳에서 말죠. 몇십 년 동안 말죠. 있다가, 같이 있다가 말죠. 예. 비로소 이제 발굴리에 거기에 찾아 나왔는데, 내가 만일에 그 당시에 그때 전수했던 말이죠. 똑같은 사람이 됐는데, 발굴돼가지고 왔다는 것이니까, 한편을 밝았고, 한편 좀 미안하고 말죠. 제가 이런 마음이, 심정이 말죠. 참 답답합니다. 고국의 품으로 귀환합니다. 고 일병 김정용. 세상에 왜 그 유해 7명 찾은 분이 김정용한테 내 앞에 딱 섭니까? 엄마야, 이 뭔 일이야, 엄마리. 나는 진짜 6.25가 나를 왜 이렇게 귀찮게 하노 하고 이름을 안 보려고 내가 자꾸만 얼굴을 이래서 돌렸어요. 아, 사람이 쓰러지려고 중심, 그러니까 내 뒤에 쓰러졌다 하면 이제 붙들라고. 자기들은 다 알고 있었어. 아마 이 할머니가 위험하다. 유해가 내려올 때 군인들이 너무 많았어. 전부 다 20살, 21살. 너무 많았어. 그 안고 오는 아이들도 21살, 20살이 아니겠어요? 아, 우리나라가 왜 젊은 아들을 이렇게 괴롭혀? 그 아이들 이름 부를 때 그 엄마들은 어땠을까? 왜 전쟁이라 하면 절대 있어가 안 된다. 미발굴 국군 전사자 유해 147구 중 신원이 확인된 고 김정용 일병의 동생 김민자 씨.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오빠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그거 살다가 오빠는 죽어서 이름을 날리겠네요. 대학 원서를 낸다며 집을 나섰다 군인이 된 오빠. 우리 오빠가 이래 글도 잘 썼어. 그림도 잘 그리니까 글도 아주 잘 쓴다 하면서.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김민자 씨는 오빠에 대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15살, 중3. 그러면 다 기억이 나겠네요. 뻔하지요. 지금 눈에 흐르는데. 그림을 잘 그렸던 오빠 김정용 씨. 이런 의자에 나를 단발머리 중학생이니까 그래 딱 앉혀놓고 교복을 입히가 앉혔는데 그럼 너 한번 그려볼까? 이래 보니까 나하고 똑같아 그림이. 학교 갔다 오면 이제 자전거를 가지고 올라가면은 이제 물팍을 깨고 엉덩방을 찍어도 그래야 비 온다고. 그림을 잘 그리고 다정했던 6살 위 오빠 김정용 씨. 그러던 어느 날 오빠는 갑자기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삐걱 소리가 나서 이래 보니까 웬 군인이 들어와요. 모자를 딱 US, 그래도 중학교 때 영어를 좀 배웠다고 군번.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정용김. 근데 니 어디 가노? 가있거니 한 말도 안 해요. 태극기로 덮인 기차를 향해 목 놓아 불렀던 이름. 그래가 산꼭대에서 어머니는 정영아 나는 오빠 부르 목이 터지라고. 그날부터 어머니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돌아올 줄 알았던 어머니. 죽을 때까지 꼭 찾으라고 죽었어요. 아프면서도 꼭 찾으라 하고. 예. 고 김정용 일병은 참혹했던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했고 70여 년이 지나서야 다시 태극기에 덮여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0년 전 김민자 씨가 현충원에 DNA를 등록하면서 오빠의 마지막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잊어버려야지. 절대로 안 잊어버려져요. 절대로 안 잊어버려져요. 예, 국가의 부름을 받고 갔잖아요. 나라에서 부름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뭐 그쪽에서도 의무적으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이 죽음들을 위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냐에 흩어진 이 영혼 앞에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돌아온 이들과 함께 아직 돌아오지 못한 영웅을 위해 우리는 가슴에 태극기를 품었습니다. 한국 전쟁의 특성상 당시에 많은 참혹한 전투 속에서 뭐 시신을 수습하고 이럴 겨를도 없이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체가 그만큼 참혹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의미에서 작년이 70주년에 이제 122,609, 12609였는데요. 그 자체가 매년 조금씩 줄어들겠죠. 목숨을 바쳐 조국을 지켜냈으나 유해조차 수습되지 못한 122,2,609명의 호국 영웅들. 태극기 배지 캠페인은 그들을 기억하고 끝까지 찾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매듭으로 만든 태극기 배지는 대학생들의 아이디어였는데요. 6.25 전쟁 전사자의 헌신을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시작했습니다. 122,2,609개의 태극기 배지는 무료 배포 1만에 모두 소진되는 등 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사람들과 공감해야 되고 동질감을 회복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뭔가 거대한 성공을 바라는 게 아니고요. 작은 외침이라는 말을 그래서 쓰는 겁니다. 작게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가장 좋은 메시지를 발견한 거죠. 돌아오지 못한 호국 용사들을 기억하기 위한 122,2,609개의 태극기 배지. 1호 태극기 배지의 주인공을 만나봅니다. 1950년 5월 29일 서금봉입니다. 6.25 한 달 정도 전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렇죠. 저를 놓고 바로 아버지는 입대를 하셨죠. 바로 가셨으니까 저는 얼굴을 모르죠. 그냥 간 사람들이 그냥 거의 다 죽었답니다. 죽었는데 이제 아버지는 부상을 당해가지고 다시 밀양에 있는 그 군 병원으로 내려왔을 때에 한 5, 6개월 됐었나 그 당시에 어머니가 그 저를 업고 아버지 매내를 갔다가 그 아버지는 그때 저를 마지막으로 보고 얼마 안 있다가 사망했다는 얘기를 들은 걸 그리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가족은 그때부터 전쟁 같은 세월을 살았습니다. 한평생 슬픔의 감옥에 살다 가신 어머니. 사람은 없으니까 전사를 했다 하는 건 나타나지만은 어디에서 돌아가셨는가 이걸 모르는 거라 뭐 하도 그 전쟁이 뭐 그 낙동강 그 물이 그냥 시체도 그냥 내려가고 그렇게 막 아주 막 붉은 색깔이 돼 있다 하는 그런 모습을 직접 눈으로 봤는 걸 엄마는 엎어져가 내려가는 그게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저는 참 이 아버지를 한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전쟁기념관에 있는 전사자 명비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찾았다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한 걸음에 달려간 서금봉 씨. 단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아버지의 이름 석자 서병구. 그렇게 1호 태극기 배지의 주인이 된 서금봉 씨. 긴 시간이 흘렀지만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이름만 남긴 채 어딘지 모를 땅속에 계신 아버지를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어머니 영전에 태극기 배지를 바치며 꼭 아버지 유해를 찾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이 배지를 영정 앞에 두고는 그래도 기억을 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편안하라고 그런 마음으로 늘 인사드리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편안하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6.25 전쟁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하에 16개국의 전투 지원과 6개국의 의료 지원이 있었는데요.
유엔이 성립이 되었고 유엔 헌장에 따르자면은 무력을 사용해서 다른 국가를 침략하는 것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무력으로 침공을 했잖아요. 여기 남한에서의 도발이 없는 상태에서 침공했기 때문에 그거 원칙을 깬 겁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신속하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결의안 3개가 연이어서 나왔거든요. 제82조에 따르자면은 북한군에 대해서 383 이북으로 올라가라는 요청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틀 뒤인 27일에 제83조를 통해서 북한군의 침공을 막는데 모든 유엔 국가들이 원조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결의문이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7월 7일에는 이제 유엔기를 사용한 다국적군이 이제 승인이 됐죠. 세계사에 전무후무한 유엔군의 참전으로 전세는 역전됐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전장을 누볐던 전우의 이름들, 마지막 표정들, 기억은 고통스럽지만 망각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작년부터 7월 27일을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지정해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킨 참전 영웅들을 이 자리에 모십니다. 참전국 국기는 유엔기와 태극기를 선두로 전투병 파병국과 의료지원국 국내 도착 순으로 입장하겠습니다. 한국전쟁은 인류 역사에서도 굉장히 희귀한 전쟁인데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과 함께 한국전쟁은 세계의 가장 많은 국가들이 참전한 그런 세계적 규모의 전쟁이었습니다. 아마 당시에 그 대한민국을 참전한 국가들의 숫자가 그 당시 유엔의 연구의 60%를 넘을 정도였으니까요. 병력 지원, 물자 지원, 의료 지원을 포함해서 60개 국가가 넘을 정도였으니까 어느 정도로 전 세계가 한국의 자유, 평화, 인권,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arlin F. Kennedy. 기념식에서 유엔 참전용사 후손들이 영웅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I am Stewart. Alistair Manson Shaw. 저는 터키에서 온 23살 이라이다입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 영사였기 때문에 한국은 이제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컸는데 지금 여기서 교환학생으로 학교 다니고 있어요. 그녀가 한국을 택한 것은 할아버지의 한국 사랑 덕분인데요. 2018년 한국에 방문하자마자 처음 방문한 곳은 용산 전쟁기념관이었습니다. 이제 딱 바로 앞에 이렇게 왔는데 터키는 여기 앞이거든요. 터키군을 소개하는 코너에 할아버지의 사진과 유품이 전시돼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보는 분이 우리 할아버지거든요. 한 70년대 있는 할아버지인데 제가 아직도 기억할 수 있는 할아버지예요. 왜냐면 태어나고 있는 할아버지가 그렇게 생겨주고 똑같이 생겼거든요. 약간 사진을 몇 개 있거든요. 그때 제가 집에서 찍었는데 이렇게 할아버지가 보여줄까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이거 할아버지거든요. 할아버지는 1950년 터키 이스탄불항에서 군함을 타고 한 달 후 부산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이제 할아버지도 군인이었거든요. 터키에서 되게 가고 싶었어요. 가고 싶었고 이제 되게 그때 뭐라고 하죠? 열정 넘는 남자, 20대 남자 딱 이제 사회에 되는 나라 도움이 필요하다 해서 약간 터키에서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 터키 사람들이 피가 되게 뜨겁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람들이 되게 열정이 있고 뭐가 해야 된다고 하면은 바로 첫 번째 줄에 있다는 거 있어요. 터키 사람들 그 무서운 거 겁이 없다는. 터키군은 연인원 14,936명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에 이어 4번째 규모의 참전국입니다.
그 전쟁 그 사오는 날에 한번 죽을 번 정도 했던 이제 순간이 있는데요. 그거 기억하려고 한번 편지를 썼어요. 전투 중 죽을 뻔한 고비를 편지로 남긴 일라이다의 할아버지. 갑자기 반대편에서는 총을 맞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좀 얼굴을 가리려고 헬멧을 이제 딱 내렸을 때는 그 순간 총을 와서 저 머리를 이제 딱 들어오기 전에 헬멧에서 이제 맞아서 저 친구 손으로 들어갔다.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을 때 전시된 할아버지의 사진도 신기했지만 한국 사람들이 감사의 인사를 했던 건 잊지 못할 기억입니다. 여기는 약간 제가 처음 올 때 좀 약간 좋은 기억이 하나 있는데 20명 이제 한국 아저씨들 여기서 이제 이렇게 투어 받고 있었는데 저 이거 할아버지라고 딱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 순간 한 명씩 이렇게 악수해주고 그랬다가 이제 저한테 박수 치고 그 순간을 이제 2018년에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집에서도 많이 있어요. 할아버지 쓰는 메달도 있고 다 있어요. 지금 너무 신기해요 지금. 그러지. 너무 감동이에요. 아유, 감동 악수 한번 해도 안녕하세요. 저 하나 물어본 거 있는데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그 할아버지의 그 손녀라고 할까요? 한국 사랑이 대단한 일라이다는 6.25 전쟁을 알리는 SNS 영상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만드는 거 재밌어요. 저 이런 영상을 만들 때는 항상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지고 이런 역사적인 것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이 미래를 위해서도 어떤 일이 있는지 이런 거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전 세계를 돌며 6.25 전쟁 참전 용사를 찾아 그들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렌즈에 담긴 군인들은 약 6천여 명. 저는 프로야크 솔저로 한국전 참전용 찾아다니는 사진작가 라미입니다. 유엔 참전용사와의 우연한 만남을 시작으로 찍기 시작해 영국, 미국, 프랑스, 캐나다, 터키, 에티오피아 등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만난 유엔 참전용사만 1,400여 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작업은 사실은 저도 몰랐던 걸 호기심을 깨닫고 배워가는 과정이고요. 그러므로서 저는 이제 메신저 역할로 그분의 얘기를 다음에 전달하는 것 때문에 저는 기록자나 역할이 맞는 것 같아요. 처음 유엔 참전용사를 촬영할 때 그의 눈을 통해 본 참전용사로서의 자부심. 달랐어요. 그게 자기가 한국전 참전용사를 얘기했을 때 그 눈빛이나 자세나 그 자부심이 너무 달랐어요. 근데 이제 사진이라는 게 겉모습만 찍지만 그 안에는 내면이 담겨 있거든요. 그냥 노인네가 아니라 80에 어느 누구 할아버지 회사 사장이 아니라 참전용사라는 거예요. 오늘은 국내 참전용사의 사진 촬영이 있는 날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협소하지만 좋은데요. 70여 년 전 꿈 많던 청년들은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되었지만 모두가 나라를 위해 헌신했고 그들 모두가 감사와 영광을 누릴 마땅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22살에 군대 갔구나. 6.25 때 22살이야. 사진을 뭐 하려고 찍는 거야, 세상. 기념으로. 기념 어디 기념 죽은 동료들 생각을 좀 해봐요. 우리가 무슨 사진이 필요하고 뭐가 기름이 필요해. 말해봐요. 아무도 그들을 알아준 사람이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 밑바닥을부터 지금까지 이뤘던 분들인데 경제 부흥을 이뤘던 분들인데 그분들의 고맙고 기억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만약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할 거라 생각했으면은 과연 자기 목숨을 걸었을까요? 지금 6.25 전쟁 모르는 사람들 많잖아요. 학생들도 모르고. 당연히 알아야죠. 그 치열했던 건 아무도 몰라요, 지금. 사진 촬영이 시작되고 카메라 앞에 서는 참전용사들. 이 순간만큼은 조국을 지킨 영웅으로 돌아간 모습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겪은 사람이랑 겪지 않은 사람은 너무 달라요. 그리고 그 기억은 정말 칼처럼 선명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기억이 정확히 돌아가요. 그들한테는. 그들은 여전히 이 머릿속에 전쟁 중이거든요.
둘, 한 번 더. 마지막입니다. 라미 작가가 촬영한 사진은 모두 흑백 사진인데요. 이렇게 색을 빼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생각하는 가치, 그다음에 자유나 민주주의나 희생은 변하면 안 되는데 색은 시간과 장소, 사람에 따라 변해요. 근데 저는 이제 시대나 사람에 따라서 어느 가치에 따라서 이분들이 생각하는 게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색을 뺀 거예요. 짠. 아유,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한번 드세요. 감사합니다. 마음에 들어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마음에 드세요? 멋지게 나왔는데 입이 삐뚤어졌네.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하는 생각이 드네. 찍은 사진 보니까 어떠세요? 참 감사합니다. 이런 사진 받으니까 돌아가신 분들한테 미안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들에게 전하는 라미 작가의 진심. 여전히 많은 우리 국민들이, 젊은 친구들이 선생님들을 기억하려 노력하고 아이릴러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믿어주세요. 믿어주시고 저는 더 열심히, 더 늦기 전에 선생님 같은 분을 찾아다니면서 감사함을 전하고 이야기를 기록해서 다음 세대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앞으로도 우리 6.25 참전 유공자들 고맙고 앞으로 좋은 일 많이 하는데 고마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래 사니까 이런 세상도 있구나. 정말 기쁘고 정말 잊지 않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온 이유도 그렇고 싸웠던 이유도 그렇고 너무나 되게 다양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진실들이 알았을 때 가치가 생기는 거고 그 가치를 기록해야지 역사가 되는 거고 역사가 결국 민주 자부심이 되는데 저는 어쨌든 역사가 되기 전에 계속 그 기억들을 기록하려는 거고 그것들을 많이 봐주시고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70여 년 전 이 땅에 있었던 6.25 전쟁. 누군가에겐 조금씩 잊혀가는 역사지만 누군가에겐 눈 감는 날까지 붙잡고 싶은 기억일 것입니다. 깊은 애도와 기억, 그것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전부가 아닐까요?